안녕하세요. 텅빈장구의 주디 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아래 위로 벌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오늘 만들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면서 생겨나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지난 시간과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왜 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하느냐, 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두 번 연달아서 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영상도 비슷한 내용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기억을 해서 남의 도움 필요 없이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거와 많이 유사한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하시면서 마스크 기능을 퓨전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과정을 가기 전에 좀 쉬운 과정일 때 이 마스크 기능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저는 비슷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내용 분명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만드는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화면 속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만들어 놓은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퓨전 클립을 하나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퓨전 클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으니까요. 지난번 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퓨전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퓨전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디어 아웃이 있죠. 지난 영상과 똑같이 텍스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미디어 아웃에 연결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치시면 됩니다. 사이즈 조절하시고요. 트래킹 자간 확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죠. 이제 지난번과 똑같은 순서대로 갑니다. 렉탱글 마스크, 그리고 백그라운드 노드를 연결을 하시고요. 백그라운드에서는 색상을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렉탱글 마스크 앞 신호등을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글자와 좀 크기가 비슷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미디어 아웃으로 가는 파이프 라인을 없애고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백그라운드 노드를 한번 연결을 하고요. 거기에서 미디어 아웃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두 번째 창에서, 첫 번째 창이든 두 번째 창이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두 번째 창에서 할 겁니다. 여기서 한 50%로 25%로 줄여 볼게요. 화면 비율을. 그래서 렉탱글 마스크를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0프레임으로 가고요. 거기에서 여기 센터 값이 있죠. 렉탱글 마스크에 인스펙터 창을 열으셔서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를 화면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10프레임에 와서도 그대로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35프레임으로 와서 이것을 이 정도 위치에 놓아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재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된 거는 같은데 여전히 좀 심심하죠. 그러면 인스펙터 창을 닫으시고 스플라인 노드를 켜시고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맨 앞쪽에 있는 요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앞으로 당기고요. 요 위에 거도 조금 당겼을 때, 자, 어떤 식으로 속도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케이,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러면 지난번 영상과 동일하게
렉탱글 1번과 백그라운드를 범위 지정을 하시고 커맨드 C 그리고 빈 공간에 클릭하시고 커맨드 B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과 동일하게 백그라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트랜스폼 노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노드를 멀지 1로 연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누른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을 누르시면 지난번에 이용했던 게 상하 반전이었는데 오늘은 이용할 게 좌우 반전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0프레임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깔끔하죠? 그럼 이제 텍스트를 이제 요 안에 화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 내용도 지난번 영상과 동일합니다. 백그라운드 노드 그리고 렉탱글 마스크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텍스트와 백그라운드 노드를 서로 연결을 하면 멀지 2가 이렇게 나오죠. 멀지 2와 멀지 1을 연결을 하면 멀지 3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이 렉탱글 마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최대한 글자와 비슷하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똑같이 늘려서 글자가 다 이 까만 데 안에 포함이 되게끔 일단 세팅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렉탱글 1번일 때 요 돌려서 한번 보시면 이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요 포인트죠. 26프레임에서 글자가 안 보이고 35프레임 때 글자가 보여야 되니까 요 렉탱글 마스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26프레임이죠. 여기서 width를 클릭을 하고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까 35프레임에서 글자가 다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렉탱글 2번은 36프레임 때 원래대로 글자가 다 나오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뭐가 빠졌죠? 지난번에 제가 꼭 요거는 기억하시라고 한 게 하나 있는데 기억나셨나요? 맞습니다. 멀지 2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퍼레이트에서 in으로 바꿔주시는 걸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글자가 나타나는 것도 뭔가가 부자연스럽죠. 이때에도 똑같이 스플라인을 눌러주시고요. 나머지들은 지울게요. 그래서 이 렉탱글 2번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요 표시를 눌러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 요럴 때 제대로 나와야 될 거잖아요. 글자가 요것만 나오고 요까지는 아니니까 이 그 사각형이 돌아가는 것만큼 놓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놓으면 어떨까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보이죠? 요 정도가 딱 좋겠네요. 요런 식으로 조금씩 한 프레임씩 올리시면서 글자가 열리는 게 제대로 열리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모든 영상 퓨전에서 만들 수 있는 영상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영상에 접목을 할 때 크기나 조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지 3을 누른 상태에서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를 누른 상태에서 인스펙트를 누르시면 사이즈 조절 그리고 위치 조절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상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화면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영상 위에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재생을 하면서 화면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끝! 화면 속에서 잘 따라 하셨나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따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보다 더 잘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내용, 렉트앵글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스크 기능이란 카메라로 따지면 렌즈, 집으로 따진다면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거실이나 집 안에서 바깥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창이라는 걸 통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지나가는 차도 있을 거고, 창이라는 틀 바깥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보이는 거고, 창틀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눈에서는 안 보이죠. 이 차가 텍스트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창을 렉트앵글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간단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단 화면 속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한 종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렉트앵글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쓸 요게 텍스트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이름을 썼죠. 그리고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놓으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러면 렉트앵글 마스크를 범위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를 칼로 필요한 부분을 도려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이유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창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가위로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이란 꼭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퓨전에서 렉트앵글 마스크가 아닌 폴리건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리고 서클도 있고, 삼각형도 트라이앵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렉트앵글 마스크는 무조건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화면이에요. 이 흰 종이가. 거기에서 이제 글자라는 텍스트를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라는 게 쭉 나타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정하면 또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놔도 똑같죠. 자, 글자가 없는 화면이 있다가 갑자기 키프레임을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자가 나타나게, 이게 바로 렉트앵글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즉, 백그라운드 화면에 렉트앵글 마스크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구멍을 내서 이 화면 밑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나타나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도 있고, 나타나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렉트앵글 마스크인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A4 용지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렉트앵글 마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비슷한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영상이 다음번에는 훨씬 더 좋은 자막으로, 그리고 좋은 효과로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렉트앵글 마스크만 써보셨으니까 폴리건 마스크를 이용한 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저는 물러갑니다. 바이바이.